오늘은 반드시 손절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히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에너지 흡혈귀입니다. 친구 김 씨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 문제만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이웃 박 씨는 아침 산책할 때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한숨만 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집니다. 마치 옛날 TV에 나오던 도깨비가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듯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대처 방법 1.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마세요. 2. 대화의 주제를 밝은 방향으로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런데 요즘 단풍이 참 예쁘더라. 같이 단풍 구경 가볼까? 3. 필요하다면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세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정중히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친구 이 씨는 항상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주말에 손주 봐줘야 하는데 대신 좀 봐줄 수 있어? 하지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 최 씨는 매번 당신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불균형합니다.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그들은 계속 받기만 하죠. 대처 방법 1.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나도 내일이 있어서. 2.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우리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어려울 땐 이해하는 게 어떨까? 3.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편해집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옛날 엄한 선생님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을 꼬투리 잡고 비난합니다. 친구 정 씨는 당신의 새 옷을 보고 아이고, 그게 뭐야? 나이답지 않게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라고 말합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윤 씨는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을 듣고 그렇게 해서 뭐하게? 그냥 집에서 쉬지.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비판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대처 방법 1. 그들의 비판이 건설적인지 단순한 비난인지 구분하세요. 2.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내 선택이 옳다고 믿어. 3. 필요하다면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야, 내 말이 때론 나를 많이 아프게 해.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친구 송 씨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라는 변명은 이제 식상합니다. 동네 사람 강 씨는 당신이 비밀로 말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아, 그거? 나만 알고 있을게. 라고 했지만 어느새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은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처 방법 1.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세요. 아,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지. 2. 중요한 정보나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3.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야,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잖아.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독재자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일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면 안 돼. 집에 있어야 해.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당신의 생활 방식을 간섭합니다. 아빠, 그런 옷 입지 마세요. 제가 사다 드린 옷만 입으세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유를 잃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2. 상대방의 의견은 듣되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리세요. 3.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6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해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웃 O 씨는 항상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다 나를 무시해서 그래. 친구 한 씨는 모임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너희들 일부러 나 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피해의식에 동조하게 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그들의 피해의식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2.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유도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 공기가 좋잖아. 3. 만약 지속된다면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7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경쟁으로 만들고 항상 이기려고만 합니다. 등산 모임의 박 씨는 항상 가장 먼저 정상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지? 역시 나는 아직 젊어. 친구 최 씨는 손주 자랑을 하면서도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를 술술해. 너희 손주는 어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도 피곤한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대처 방법 1.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강조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2. 그들의 경쟁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 열정으로 우리 같이 봉사활동 해보는 건 어때? 3. 필요하다면 그들과의 활동을 줄이고 덜 경쟁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보다는 항상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 김 씨는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요즘 세상은 뭐가 뭔지. 이웃 이 씨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과거에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대처 방법 1.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감사히 여기되 현재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잖아. 2.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볼까? 3.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세요. 9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모든 것을 아끼려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친구 박 씨는 모임에서 항상 더치페이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100원 단위까지 꼼꼼히 계산합니다. 이웃 최 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대신 항상 남의 것을 빌리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그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꼼꼼히 계산하면 우정이 깨질 수 있어. 2.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세요. 가끔은 베푸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그게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3. 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들과의 금전적 거래를 최소화하세요. 10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항상 남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유발합니다. 친구 정 씨는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언급합니다. 김 선생 아들은 의사 됐다더라.
너희 아들은 뭐하니? 이웃 강 씨는 끊임없이 재산을 비교합니다. 옆집은 벌써 집을 2채나 샀대. 우리는 언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세요. 각자의 삶이 다르니까 비교하기는 어려워. 2. 자신의 장점과 성취에 집중하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3. 필요하다면 그런 대화를 피하거나 주제를 바꾸세요. 11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친구 이 씨는 사소한 결정도 혼자 내리지 못합니다. 내일 뭐 입지? 너가 골라줘. 이웃 오 씨는 항상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컴퓨터가 또 안 돼. 좀 봐줄 수 있어?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은 점점 그들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2.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일이 있어서 매번 도와주기 어려워. 3.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제안해 보세요. 12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친구 홍 씨는 모든 대화를 정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이번 정부는 정말 문제야. 넌 어떻게 생각해? 동네 모임에서 김 씨는 항상 특정 정당을 옹호하며 다른 의견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대처 방법 1. 정치 이야기를 피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 산책이나 다녀올까? 2.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우리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해. 3. 만약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강요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3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항상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선의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이웃 최 씨는 당신의 정원 가꾸기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친구 박 씨는 당신의 손주 교육에 대해 항상 의견을 제시합니다. 요즘 애들은 영어를 일찍 배워야 해. 너희 손주는 영어 학원 다니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정중하게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조언 고마워.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2. 그들의 의도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되 당신의 방식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세요. 3. 필요하다면 그들과의 대화 주제를 제한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14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항상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웃 김 씨는 늦은 밤까지 큰 소리로 TV를 봅니다. 항의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친구 이 씨는 항상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습니다. 이번만 좀 빌려줘. 꼭 갚을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대처 방법 1.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밤에 TV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2.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3. 금전적인 피해의 경우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의욕까지 꺾어놓습니다. 친구 정 씨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제안해도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거 해봤자 뭐해. 어차피 우리한테는 늦었어. 이웃 한 씨는 동네 발전 계획에 대해 항상 비관적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여기가 좋아질 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긍정적인 면을 찾아 언급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2. 비관적인 생각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3. 필요하다면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주변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